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이라는 책의 내용을 읽고 설명드리면서 EFT와 무의식, 무의식과 우주, 마음과 우주 뭐 이런 것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뭐 설명들이 뭐 이제 쭉 뭐 자꾸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경험하는 우주가 바뀐다. 근데 내가 경험한 우주가 왜 바뀌냐 이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 그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바뀌는 게 뭐냐? 우주가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건데 간단하게 미리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내 무의식이 바뀐다는 거고, 내 무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내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이 바뀐다는 거고, 그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가 뭐냐? 그거 다 과거 기억들이죠. 과거 기억들인데 과거 기억이 바뀐다는 게 뭐냐? 과거 기억 중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트라우마, 상처받은 기억들이 문제가 됩니다. 상처받았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들을 바꿔줌으로써 그 마음속의 상처를 지워줌으로써 내 무의식이 바뀌고, 무의식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뀐다 이거죠. 그럼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 이거죠. 그럼 우주가 바뀌는 게 뭐 어떻게 바뀌냐? 일단 몸이 바뀝니다. 내 몸도 우주의 일부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당연히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 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전에 맨날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당당해지고 사람들하고 평등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전에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겼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바뀌면. 이게 바로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를 이 책이 설명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마음은 정보이고 이 정보 내 마음속의 정보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정보 그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정보다 이거죠. 딱딱한 뭐 변화되지 않는 물질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우주의 근본이 파동이고 그 파동은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정보가 바로 매트릭스고 우리의 마음도 바로 매트릭스의 정보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나 우주나 같다 이거죠. 뭐 그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68쪽 생각, 믿음, 그리고 잠재의식 여기 소제목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 믿음, 그리고 잠재의식 왜 우리는 생각과 믿음으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생각과 믿음으로 스스로 건강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답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고방식을 의지만으로 바꾸려고 시도해 봤다면 이 말뜻을 이해할 것이다. 뭐 이런 경우 다 있잖아요. 담배 끊어야지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뀌죠. 우리는 모두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의식에 대한 강조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행동의 95% 내지는 99%는
잠재의식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게다가 잠재의식은 1초에 무려 200만 비트의 환경적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의식은 고작 40비트의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의식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잠재의식은 수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믿지 못하겠다면 일단 여기서 멈추고 설명 좀 드리죠. 우리의 행동의 95% 내지는 99%는 잠재의식에 제어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 감정,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악수를 탁 한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에 왼손 낼까 오른손 낼까 생각하고 내지 않죠. 그냥 오른손이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수 안 듣겠다 손을 탁 내는 순간 바로 오른손이 나간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 바로 우리 몸이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 바로 자동으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이렇게 딱딱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는 동안에 과연 몇 퍼센트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고민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의식적인 행동, 생각, 감정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새가 죽어서 이제 비둘기가 죽은 시체를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여자분들 잘 그러죠. 그것도 무의식적인 겁니다. 자, 그 여자분이 길가에 비둘기 죽어서 이제 차에 깔린 걸 보고서 저거 보니까 비참하네. 소리 질러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죠. 바로 자동으로 나오죠. 자, 이 자동, 우리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자동화된 생각, 감정, 행동이 바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어디 가서 발표할 일이 생겼어요. 어디 가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말도 더듬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럽니다. 그죠? 심장도 두근거리고. 이거 내가 의식적으로 긴장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죠. 이것도 바로 무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바로 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것부터 일을 닦고 출근하는 것까지 당신이 하루에 자동으로 하는 일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 일과를 자동 운전장치로 하고 이 자동 운전장치가 우리의 잠재의식이다.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립튼 박사는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정보 처리 기계이며 우리 주변 환경과 몸의 내부를 자각하고 환경적 신호를 읽고 순식간에 학습된 행동을 발동한다. 이 모든 것을 아무 도움이나 관리 없이 심지어는 의식이 자각하기도 전에 처리한다라고 했다. 자,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우리는 손으로는 핸들 돌리고 있고 발로는 브레이크 밟았다 페달 밟았다 그죠. 복잡한 길 막히는 그 시내에서 운전할 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차를 막 운전하고 있죠. 이것도 다 무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의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차가 왼쪽에 한 대 있고 왼쪽 앞에 한 대 있고 뒤에서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속도는 얼마 정도로 하고 오른발을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하면서 할 수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의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엄청난 정보들을 바로 처리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량이죠. 복잡한 시내에서 운전한다는 거, 그거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복잡한 길에서도 운전을 다 하고 이제 다 한단 말이죠. 그때 처리하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죠.
사방을 다 관찰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손과 발을 다 움직여서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심지어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까지 보고 조작해 가면서 뭐 다 한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심지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도 합니다. 예. 자, 이 어마어마한 무의식의 능력. 예. 자, 우리의 삶,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세상, 그 속의 자기 집, 스스로의 능력과 건강, 그리고 예상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도 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의 경험과 학습에서 비롯된다. 어떤 것은 자조적이고 힘을 북돋아준다. 하지만 어떤 것은 자기 비판적이거나 스스로를 무력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믿음 모두 우리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뭐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 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극단적인 예인데, 미국에서 클립턴 매도우라는 의사가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한 4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환자를 오진을 했어요.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그것도 이제 말기 암이라고 오진을 했는데 그 환자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진한 거 어떻게 알게 됐냐? 어떻게 하다 다시 그 환자를 부검을 하게 됐는데, 부검을 했는데 암이 없었어요. 식도암이라고 진단했는데 식도에 암이 없었어요. 결국 그 의사가 암이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예. 자,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한 건 암이 아니라 자기 암에 걸렸다는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몸을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생각, 감정, 이거는 인체 생리 반응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애청자 여러분 아주 신김치나, 신밀감이나, 아주 신맛 또는 레몬을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몬으로 해볼까요? 그 레몬의 색깔, 향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신맛이 코를 팍 찌르고 이제 그 레몬 한 입을 콱 씹어서 이제 입에서 막 씹어서 삼킨다고 한번 천천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입에서 침이 고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침이 약간 고이는데. 자, 보십시오. 레몬을 먹는다는 생각, 상상이 제 입에서 침이 돌게 합니다. 결국 뭡니까? 생각이 내 몸에 영향을 줘서 침샘을 뇌를 자극해서 뇌에서 침을 분비하라고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은 나의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명령을 내려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70쪽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70쪽 생애 첫 6년 태어나면서부터 6년간 형성된 믿음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6년 동안의 뇌파의 활동 때문이다. 태어나서 2살 때까지 아기들은 대부분 뇌에서 델타파를 형성하고 2살에서 6살 때까지 아이들은 세타파를 갖고 있다. 델타파와 세타파는 체면술사들이 고객이 암시에 쉽게 영향받도록 만들 때 생기는 뇌파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왜 스폰지처럼 주변 어른들의 믿음과 태도, 행동을 흡수하는지 설명한다. 장의 관점에서 어린이들은 주변의 형태장에서 전달된 진동 수준에서 정보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경계 형성에 있어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경계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경계가 없다면 아이는 안전과 위험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릴 때 주입된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다.
여기서 또 이제 잠시 멈추고 설명해 드리죠. 뭐 델타파, 세타파는 뭐 체면술사들이 고객이 암시에 쉽게 영향받도록 만들 때 생긴 뇌파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한 12살 때까지는요, 그냥 체면의식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 그 체면 거는 거 보셨죠? 예, 사람들이 체면 상태에 빠지면은, 그 체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암시를 주면은 전부 다 걸리죠. 애들이 그렇다 이거죠. 애들은 그냥 항상 체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뭐 애한테 너는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물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엄마 나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너 저기 고무장수 아저씨한테서 얻어왔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 얘기 종종 듣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애들 놀린다고 너 말 안 들으면 저기 고무장수 아저씨한테 도로 갖다 준다 이러면 애가 엥하고 운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애들은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체면 상태에서 주위의 모든 정보들을 그냥 거르지 않고 다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장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6년간 형성된 믿음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 6년이니까 8살이죠. 보통 아동심리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8살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경계 형성. 경계 형성은 좋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얘기한 거죠. 아이들이 판단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계 형성은 판단력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고, 경계 형성은 판단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모욕감은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이걸 경계를 판단력이라고 바꾸면 모욕감은 판단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못마땅한 눈길이나 심한 말을 하는 것은 경계를 넘었다는 의미다. 자, 그러니까 경계는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 판단의 경계죠. 예. 그걸 이제 아이들이 갖게 한다는 거죠. 애들은 워낙 무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의 관점에서 자식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치유 작업을 할 때 그들의 부모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며 그들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남을 재단하거나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배운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부정적인 자기 신념을 갖게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프거나 병이 생길 수 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체면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전부 다 무의식화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돈 버는 건 힘들다,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념들, 하느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다행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 심리학 기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믿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주었다. TFT와 EFT는 에너지 심리학 기법으로 나중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은 이 두 가지 기법을 발전시켰고 생애 1006년 동안 형성된 믿음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다. 뒤에서 당신은 자기 불신을 타파하여 건강을 개선하고 여러 의미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첫 6년 동안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기본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6살 때까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엄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는 못났다, 나는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럼 그 생각으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생애
첫 6년, 그러니까 8살까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의 성격, 가치관, 자아상,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이 8살 때까지 다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서는 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8살 때 만들어진 이 성격, 가치관, 세계관, 자아상으로 90년, 100년을 사는 겁니다. 요즘 뭐 한 80년은 기본 살잖아요. 뭐 71년생 절반 이상은 뭐 100살 이상 산다니까. 그 8살 때까지 만든 거 가지고 거의 100년을 울고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1년에도 몇 번씩 업그레이드 하고, 뭐, 버그 생기면, 뭐, 버그 생겼다고, 뭐, 무슨, 뭐, 프로그램 깔아서 그것도 뭐, 보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8살 때 만들어진 이 성격을 가지고 평생 사니까 계속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8살까지 만들어진 프로그램 완벽하냐? 당연히 안 완벽하죠. 불완전한 엄마 아빠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아주 뭐 한정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수한 경험들이죠. 아주 그리고 특히 이제 8살 때까지 사는 동안에 엄마 아빠 많이 싸웠다든지 뭐 집안이 불안정했다든지 가정 불화가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6살 때까지 만 6살 8살 때까지 기억을, 무의식의 기억을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EFT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에서는 8살 때까지 저장된 기억들이 이 매트릭스, 나와 우주를 운영하는 이 무형의 장, 정보의 장, 거기에 이제 나의 무의식의 기억들이 거기에 같이 저장돼 있고, 그것들이 나와 내가 경험한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지 된다 이거죠. 그걸 바꾸는 방법 뭐다? EFT, 그 다음에 확언, 여기서는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기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EFT에다가 확언과 상상을 결합한 겁니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이 뭐냐? 여기 칼 도스는 이게 엄청난 거다,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무의식을 EFT와 확언과 상상을 활용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기법을 좀 더 활용하는 거죠. 요거는 어차피 뒤에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